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갑자기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과 종목군들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크게 5개 정도의 유망한 업종이 나오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새롭게 사무실 이사 완료하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께 다시금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몇몇 분들께서 제가 최근에 사무실 이사 관계로 영상을 찍어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수빈쌤 이제 영상 안 올리는 거예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께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가는 시간이 있다 한들 웬만하면 제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다라는 마음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무래도 최근 8월 들어 주식시장이 크게 급변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서 주식 투자하기에 뭔가 방향성을 잡고 종목군을 선별할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물론 주식 투자의 정답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현재의 상황을 보고 인지하고 공부한 내용 가감없이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건 바로 국채금리입니다. 저는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돈의 흐름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큰 자금, 즉 돈의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되는지를 잘 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가령 A에서 B로 돈의 흐름이 이동되고 있는데 내가 A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러한 돈의 흐름을 빨리 인지하고 깨달은 바 B로 이동해서 그 돈의 흐름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며 부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크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전자산은 상대적으로 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수익률이 크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탄탄한 우상향을 이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반대로 위험자산은 원금의 일정 부분 손실은 감소하면서도 안전자산보다는 높은 고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시중금리가 너무 높아요. 국채금리가 좋아요. 즉 안전자산에 내가 자산을 묶어놔도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내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다고 하면 사람들은 더더욱이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서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는 구간이 나온다면, 즉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나름 안정적이다 생각하는 기업을 투자해서 배당 받아 먹고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점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뭐야? 위험자산에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며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은행에다 맡기는 게, 국채에다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위험성은 작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 임계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위험자산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빼내어 안전자산으로 돈의 흐름을 이동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의 은행권 규제를 정상화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금리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대규모 국채 입찰이 나오게 되며, 여기에 또 유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중국이 일부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전보다 물가의 압박이 강해지는 구간이 연출되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주식시장에서 받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이 다시금 연출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리스크 대비 프리미엄이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대다수의 주도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생겨있는 와중이거든요. 또한 신용에 대한 부담 요인도 작용이 되고 있는 국면에서 사람들이 이거 이제는 많이 싸지 않은 것 같은데, 특히나 이번에 2분기 실적표를 바라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가 않은데, 이 느낌이 조금 쎄한데? 라는 생각을 할 무렵 이러한 금리에 따른 국채의 투자 매력도가 발생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과 최근 방송에서 공부했다시피 어느 정도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내가 100% 가져가고 있는 것은 조금 부담이지 않을까. 최소한 20-30% 정도는 안전자산,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국채라든지 이러한 안전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담아놓는 게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수익률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놓여졌을 때 주식 투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은행과 국채에 내 자산을 묶어두는 게 안전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최소한 이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같이 높은 수준의 금리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라면요. 근데 문제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겨있는 와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가게 되느냐? 야, 지금 나는 단기간 내에 높은 금리 수준에 따라서 이 정도 이상은 주식으로 단기간 수익을 내야 돼 라고 하는 사고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을 내가 공략을 하자니 부담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안 오른 애들 중에서 내가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선호 심리가 덜해요. 아무래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선호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도적인 매수세가 나오는 주식시장임을 또한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 어떠한 장세가 나오느냐? 단기적으로는 테마 장세가 나오게 됩니다. 야, 기존에 재미없던 주식에서 새로운 이슈가 뭐가 없어? 새로운 거 뭐가 없어? 호재 뭐 없어? 이렇게 이슈를 자꾸 쫓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강한 종목군들의 특징을 모아하면 초전도체라는 새로운 이슈, 그리고 중국에서 6년 만에 관광을 재개한다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슈, 그리고 제약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AI라는 새로운 이슈, 이러한 기존에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커다란 호재성 이슈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단기적인 테마성 종목군들의 자금을 쏟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기준 라인이 되는 금리를 우선시 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개별 재료에 집중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이러한 장세 때는 비교적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장세, 즉 중소형주 위주의 가벼운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되게 되니까, 그래서 우량주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의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재미가 덜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나는 투자가 아닌 단기적인 매매를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만큼 뛰어놀기 좋은 장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첫 번째, 방망이를 짧게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짧게. 왜냐?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거에 빨리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늦장 타거나 방망이를 길게 잡아서 고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욕심을 내다 보면 어느새 공은 지나가고 난 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고 새로운 게 뭐가 없을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텐데, 근데 나는 매일마다 주식시장을 계속 쳐다볼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나온 이슈 재료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이슈 재료에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오는 또 8, 9, 10월 주요한 일정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크게 5개 정도의 유망한 업종이 나오더라고요. 짤막하게만 소개해드리자면 제약바이오, AI, 로봇, 게임, 엔터였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는 바로 직전 제 행보 스케치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고, 로봇도 그 전 영상에서 다시금 한 차례 잡아드렸죠. 해당 영상들 못 보신 분들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 같은 경우 8월에 네이버 하이클로바 X가 오픈하고 9월에 네이버 생성형 AI 검색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이슈를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AI를 직접 챙긴다라고 하면서 10월에 삼성표 생성형 AI 테스트 단계가 접어든다고 하거든요. 즉, 국내 굵직한 대기업들의 생성형 AI 관련 모멘텀들이 남아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AI 관련주들 흐름도 슬슬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까지는 AI가 대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에만 집중하면서 당장의 실체가 있는 하드웨어 관련주들,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생성형 AI를 출시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을 다시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또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반기 신작 출시 일정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 카카오게임즈의 RS, NC소프트의 프로젝트 TL 같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한 엔터 역시 마찬가지, 주로 하반기에 연말 콘서트라든지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 일정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반기 때가 성수기라 볼 수 있는 게 엔터사인데, 주요 엔터사 중에 굵직한 아티스트의 단기적인 컴백 일정을 보아하니까 대표적으로 SM의 새로운 보이그룹인 라이즈가 9월에 데뷔한다고 하고요. 또한 YG의 제2의 블랙핑크라고 내세우는 블랙몬스터가 9월에 또 데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정들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그 일정이 다가오기 앞서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을 때 선취매를 해놓고 그 일정이 다가오면서 시장에서 야 이게 또 새로운 거 없다 하면서 뛰어들 때 빌어서 나는 방망이 짧게 잡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공유해드려 봤고요. 나는 이런 빠른 매매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냥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들이 원체 많이 올라갔는데 대표적으로 2차전지만 보더라도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면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많아요.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러한 성장성의 부담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자금을 땡겨오기 서서히 부담스러워지니까. 그리고 밸류에 대한 부담도 실적 시즌에 맞춰서 서서히 잡히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섹터군들 중에서도 덜 올라간 애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신규 매수 접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반도체 2차전지만 놓고 봐도 장비주라든지 그 다음에 상대적인 저평가인데 앞으로 실적이 호전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설기계, 전력기기 이런 것들. 특히나 건설기기 같은 경우에 미국의 캐펙스 투자 및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8월 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1차 협력단이 현지에 파견될 예정이기에 이 이후로 추가적인 이슈가 붙지 않을까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즉 지금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애들보다도 그 섹터군 내에 덜 올라간 애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새롭게 변화하는 주식시장에서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갑자기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과 종목군들을 주목해보면 좋을지를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에 정답이 없고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며 믿을 것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말고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맹신보다는 본인만의 투자 기준과 확신을 가지기 위한 참고 용도로 활용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또 어떠한 포트폴리오와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지 나름대로 잘 생각하셔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다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찾아뵙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